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또다시 훨훨 날았습니다. 한국 시간 24일 새벽 영국 런던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3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토트넘 대 풀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맹활약을 앞세운 토트넘이 풀럼의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올 시즌 개막 이후 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간 토트넘은 맨시티와 아스널을 제치고 리그 단독 선두에 오르게 되었네요. 이 경기에서 원톱으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35분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아 전매 특허인 그림 같은 오른발 가마차기로 리그 7호 골이자 EPL 통산 115골을 터뜨렸습니다. 또 후반 9분에는 호이비에르가 찔러준 볼을 침착하게 메디슨에게 연결하며 올 시즌 첫 번째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야말로 팀의 에이스다운 맹활약이었습니다. 한편 이 경기는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일본에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을 지켜본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SNS의 경기 실황 반응과 경기 후 야후재팬의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SNS의 경기 실황 반응입니다. 경기 시작. 풀럼은 수비할 때 맨투맨으로 붙으니까 아무래도 최종 라인 앞에 공간이 비네. 손흥민이 내려오면 쉽게 전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줬으면. 정말 메디슨은 대단하구나. 손흥민 슬슬 부탁해. 메디슨의 패스 스피드가 너무 빨라. 그걸 트래핑할 수 있는 손흥민도 대단하고. 전반 36분 손흥민 리그 7호 골 1대0. 오, 손흥민 슈퍼골. 손흥민 왔다. 가특민. 손흥민이다. 내가 사랑하는 손흥민. 손흥민 슛 너무 잘해. 손흥민 대박. 손흥민 역시 강해 토트넘. 우리들의 손흥민 너무 잘해. 손흥민 쩐다. 오늘의 손흥민 너무 잘하는데. 손흥민 토트넘 선제. 슈팅 각만 나오면 결정해버리네. 손흥민 역시 나야. 예스 손흥민. 잘한다 잘한다 잘한드아. 토트넘 선제 좋아 좋아 좋아. 손흥민씨 가십니다. 손흥민 진짜 벗어나질 않네. 저런 각도에서 결정력 레벨이 너무 높아. 도쿠가 본받았으면 좋겠어. 히샬리송으로부터 손흥민. 확실하게 결정해주는 우리들의 손흥민. 손흥민은 정말 좋은 선수구나. 좋은 슛. A매치 주간이 끝나고 결과를 내는 건 역시 이 남자 손흥민. 일격의 레노를 끝장내버리는 손흥민의 결정력에 떨고 있어. 손흥민 골로 선제. 히샬리송의 패스가 능숙했다. 미토마 선수, 쿠보 선수는 틀림없이 슈퍼지만 손흥민은 격이 다르구나. 메디슨, 손흥민, 쿠루세스키 좋아. 손흥민은 물론이지만 히샬리송이 오늘 너무 좋아. 손흥민의 골로 토트넘이 리드. 상당히 속도감이 있어서 재밌네. 풀럼도 1점으로 잘 맞고 있어. 손흥민 너무 좋아 사랑해. 전반 종료. 손흥민 씨의 결정력이 귀신. 미토마도 대단한 선수지만 아직 프리미어에서 1년 활약에 불과하고 역시 손흥민은 한 수나 두 수 위인 선수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 자기 포지션도 아닌데. 손흥민의 골 장면. 간단하게 넣었지만 그 장면에서 그 코스로 침착하게 찰 수 있는 선수가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 토트넘에 무엇이 좋아서 엔지 감독이 하이프레스를 하고 있을까? 결국 그게 다인 거야. 손흥민도 쫓지 않아도 되는데도 제대로 골키퍼까지 압박하러 간다. 클럽은 그걸 그만둬버려서 아쉽겠지. 각포는 하고 있는데 유네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느슨해. 손흥민이 트래핑 잘하는 건 알지만 메디슨의 그 빠른 패스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건 너무 괴물이야. 손흥민은 최근 6경기 7골로 지난 시즌 23경기 6골보다 많은 골을 기록했다. 손흥민 너무 잘해. 아시아 레벨이 아니구나. 손흥민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지. 저렇게까지 마음이 움직이게 만든 선수는 없었어. 후반 9분 손흥민 리그 1호 워시 2대0. 손흥민 진짜 최고입니다. 메디슨과 손흥민의 새로운 한 라인. 손흥민 너무 대단해. 압박해서 볼 탈취. 손흥민에서 메디슨으로 이어져 침착하게 흘려넣는 골. 추가점. 근데 손흥민은 골을 잘 넣네. 폭발적인 느낌이 들어. 포스테쿠글루 감독. 셀틱에서 후라시 대활약. 토트넘에서 손흥민 대활약인데 너무 최고 아닌가? 경기 종료. 토트넘 강하구나. 손흥민 1골 1어시. 역시 나네. 토트넘 단독 선두. 손흥민 최강. 포스테코글루 최강.
새벽 시간이지만 반더벤이 컷하고 히샬리송의 어시스트로 손흥민의 골, 호이비에르가 컷하고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메디슨의 골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히샬리송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의 법 개정 때문에 손흥민의 나이가 한 살 젊어져서 그의 전성기가 올 시즌에 돌아왔다는 트윗을 보고 조금 웃겼다. 손흥민 1골 1어시, 토트넘이 쾌승으로 선두 유지. 역시 손흥민은 주위가 우수하거나 상대 수비가 서툴면 골을 양산할 수 있는 것 같다. 한국 대표팀에서 별로 빛나지 못하는 건 그것 때문이겠지. 토트넘 완승, 그리고 선두 부상. 메디 손흥민은 눈부셔. 일본인으로서는 미토마나 쿠보도 대단하지만 손흥민은 격이 달라. 지나치게. 득점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상위팀의 캡틴으로서 팀을 이끄는 힘도 있어서. 아시아인의 자랑. 그라운드 전반 36분의 중거리 슛으로 선제점. 올 시즌 7호 골을 넣다. 다음은 경기 종료 후 야후 재팬에 올라온 일본 언론의 기사와 댓글 반응입니다. 손흥민 1골 1어시, 토트넘 풀럼의 쾌승선두 유지. 토트넘은 23일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 풀럼을 홈에서 맞이해 2대0으로 쾌승했다. 그러나 36분에 선제한다. 적진에서 볼을 빼앗은 흐름에서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 아크 중앙에서 컨트롤 슛을 결정했다. 하프타임으로 향하면서 토트넘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가운데 1점 리드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히메네스와 이워비를 투입한 풀럼에 대해 54분에 토트넘이 추가점. 적진에서 볼을 빼앗은 흐름에서 손흥민의 스루 패스를 받아 박스 왼쪽에 메디슨이 슛을 흘려 넣었다. 2점을 앞서 여유로운 토트넘이 경기를 통제한 가운데 81분에는 손흥민, 메디슨, 히샬리송 전방 3명을 때렸다. 84분의 위기에서는 골키퍼 비카리오가 히메네스의 슛을 막으며 셧아웃 승리. 3연승으로 선두를 유지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3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기사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의 번역이라 찬반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만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소니, 오늘도 1골 1어시로서 올 시즌에 벌써 7골째라니 완전히 중앙공격수로서 각성하고 있다. 메디슨은 말할 것도 없고 멈출 기미가 전혀 없네. 포스테코글루는 아직 공격 방식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전술적으로 미완성이라고 말했으니까 이후 어디까지 갈지 기대된다. 오늘도 득점 외에도 두세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으니까. 그리고 부상자도 돌아올 테니 크리스마스부터 연초까지 어느 위치에 있을 수 있을지 기대됨. 아직 쇠퇴하지 않은 손흥민. 그가 전성기에 있을 때 한번 서로 풀멤버인 한일전이 보고 싶다. 아시안컵에서 성사될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보기 무서워. 비카리우의 세이브율이 자꾸 올라가. 교대주가 별로인 것이 신경 쓰이지만 클린시트로 끝낼 수 있는 건 크다. 사르의 부상이 경상이었으면 좋겠는데. NG 토트넘 너무 강하다. 메디슨과 손흥민 콤비를 보면 두근두근하고 비카리우는 신이고 로메로와 포로도 좋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팔려면 지금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 토트넘 초공격적인 풋볼로 무패를 계속 달리고 있고 보고 있으면 재미있지만 뒤에 인원수를 남길 수 없고 사이드백도 매우 높은 위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지. 오늘도 비카리오의 도움을 받고 있고 전방에 질 높은 선수가 갖춰져 있는 팀이 상대였다면 실점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건 그렇고 소니와 메디슨의 높은 질은 레벨이 다르네. 그리고 그들이 교대하면 플레이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그래도 일정상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부상자가 돌아오고 소니와 비수마, 사르가 빠지는 1월부터 2월 초까지는 대체 선수들이 특히 샬리송이 힘냈으면 그만큼 수비도 게을리하지 않고 팀플레이를 해내고 있으니까. 메디슨, 우도기, 판더벤, 비카리오 이만큼 신전력이 활약해주면 강하지. 손흥민은 물론이지만 오늘은 페드로 포로가 훌륭하더라. 선발이 남아있는 동안은 완벽했지만 교체 선수의 질이 너무 낮아서 메디슨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 그리고 에메르송은 왼쪽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톱 밑에서 앵커와 사이드백을 겸임했던 우도기가 너무 괴물이었지. 메디슨과 함께 지금 토트넘에서 가장 빠지면 안 되는 존재 중 한 명이야. 교체 멤버는 좀 심하더라. 이번에도 비카리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 경기. 포스테코 아저씨가 지향하는 축구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까지 매력있는 공격 축구로 변모했고 케인이 떠나면서 손이 각성했다. 올 시즌의 토트넘은 무서워. 교체 멤버에게는 차이가 느껴지더라. 스킵은 마음껏 뛰는 건 좋지만 망설임이 많아. 에메르송은 플레이 시간에 비례해서 컨디션이 바뀌는 타입인가? 벨리스는 압박 거는 법을 봐도 아직 멀었구나. 라는. 역시 손은 대단하구나.
미토마보단 손이구나. 리버풀전 오심이. 여기서부터 시즌 후반에 망하는 게 토트넘의 단골 패턴. 한편 맹활약을 펼친 손흥민에 대해 축구 통계 매체들은 최고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호스코어드닷컴은 양팀을 통틀어 최고인 평점 8.9점을 주었고, 소파스코어 역시 양팀을 통틀어 최고인 평점 8.9점을 주었으며, 풋몸 역시 양팀을 통틀어 최고인 평점 8.7점을 주었죠. 통계 매체뿐만 아니라 영국 언론들의 평가도 대단합니다. 나이티 미닛은 손흥민이 중앙공격수로서 삶을 즐기고 있다 라며 평점 9점을 주었고, 풋볼런던은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아 화려한 마무리로 토트넘의 리드를 이끌었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라고 전했으며,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가 제이미 캐러건은 우리는 최고의 선수를 오랫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고 있다. 정말 놀라운 선수 라고 극찬했죠. 또 손흥민은 프리미어 사무국이 선정하는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것은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번리전과 선제골을 터뜨렸던 리버풀전에 이어 올 시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리그 7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살라와 함께 EPL 득점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1위 홀란과는 2골 차이죠. 살라처럼 PK를 손흥민이 차게 된다면 득점왕도 먼 얘기는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손흥민 선수의 다음 일정은 10월 28일 새벽 4시에 열리는 대 크리스탈 팰리스전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